맛이란 무엇입니까? 혀끝에서 감도는 찰나의 희열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울리는 깊은 기억입니까? 조선의 궁, 그 중심에 있는 수락관 화려한 금색 쟁반 위로 수십 가지의 산해진미가 오르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피와 땀, 그리고 혀를 잃어버린 자의 절망이 서려 있습니다. 소금꽃이 피어나는 듯한 서늘한 계절, 자움과 단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깊은 새벽, 궁궐의 고요를 깨는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가 아니라 수락관의 도마 소리였습니다. 자운상궁은 텅 빈 수락관의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맑은 콩나물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온기만이 입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또 아무 맛도 나지 않는구나. 자운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난 겨울 독한 감기 끝에 찾아온 미각 상실은 그녀에게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수락관 최고상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왕의 입맛을 완벽하게 맞추어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미각을 잃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날엔 단순한 파직을 넘어 궁궐 기만죄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터였습니다. 그때 수락관 뒷문을 통해 15살 남짓되어 보이는 어린 나인 단이가 들어왔습니다. 단이는 짐짓 눈을 감고 공기를 킁킁거렸습니다. 상궁마님, 오늘 새벽 장국대 옆에 심은 부추가 아주 달게 올랐나 봅니다. 아침 공기에 벌써 그 향이 섞여 들어오네요. 자우는 서늘한 눈빛으로 단이를 쏘아보았습니다. 갓 들어온 어린아이가 건방지게 미각을 논하다니 누가 수락관에서 함부로 향을 논하라 했느냐. 나이는 어린 것이 감히 혀끝을 자랑하려 들어? 단이는 깜짝 놀라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운의 눈에는 단이의 혀가 가진 그 특별함이 보였습니다. 자운은 단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라면 내 혀를 대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운은 단이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내 곁으로 와라. 나를 보좌하며 수락관의 모든 간을 보는 일을 맡거라. 대신 단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어나가면 내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단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자운을 바라보았지만 자운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였으나 동시에 간절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운은 단이를 제자로 삼아 요리를 가르치는 척했지만 실상은 단이의 감각을 훔쳐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달랐습니다. 단이는 자운이 만든 요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맛을 보지 않고도 완벽한 간을 맞추는 스승의 모습에서 자운 또한 자신처럼 무언가 남모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 것입니다. 마님, 소금의 양이 조금 과한 듯합니다. 어제보다 짠맛이 강해요. 자운은 흠칫했습니다. 자신이 맛을 볼 수 없으니 눈대중으로 간을 맞췄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자운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며 단이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입 다물어라. 내가 맞다면 맞는 것이다. 자운은 돌아섰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붉어진 뺨을 문지르며 자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스승의 등에 맺힌 것은 땀인가? 아니면 차가운 겨울바람에 언 소금꽃인가? 그날 밤 수락관에는 아무도 모르게 소금꽃이 피어났습니다. 자운은 잠든 단이를 보며 읊조렸습니다. 너를 살려야 내가 산다. 그러니 부디 내 그림자가 되어주렴. 단이는 잠결에 자운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운명의 굴레가 촘촘히 엮이고 있었습니다. 자운 상궁의 서늘한 기운이 수락관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운은 단이를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여 본격적인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가혹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혀는 간사한 것이다.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왕의 옥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니 내 혀는 내 것이라 생각하고 오직 내 명에만 반응해야 한다. 자운은 단이에게 하루 종일 맹물에 소금 한 토를 띄워 맛을 보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농도가 바뀌면 가차없는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영문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리던 단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눈빛에서 어린아이 특유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관찰력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이는 자운이 요리할 때마다 곁에서 묵묵히 간을 보았습니다. 자운은 단이가 숟가락을 들면
그것이 자신이 맛을 보는 것처럼 다니의 미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다니가 눈을 가늘게 뜨면 자우는 곧장 소금을 털어넣었고 다니가 고개를 저으면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인형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최고 상궁의 자리에 있는 자운이 어째서 매번 간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것일까? 왜 자운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요리를 직접 맛보지 않는 것일까? 어느 날 밤 자운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니는 그녀가 쓰던 요리 비책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요리법이 아닌 낯선 약초들에 대한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혀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독초들, 그리고 그 독을 중화하는 신비로운 산나물들. 스승님은 맛을 보지 못하시는 거야. 다니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스승이 미각을 잃었다는 사실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되면 자우는 물론 그녀를 보좌하던 다니까지도 반역의 무리로 몰려 궁에서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의 비밀을 엿보는 자의 최후를 아느냐. 자운이 문가에 서서 차갑게 다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떨리는 손으로 비책을 덮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님, 왜 그런 위험한 약초를 쓰십니까? 이건 요리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자운은 천천히 다가와 다니의 턱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박? 아니, 이것은 내 마지막 연극이다. 나는 이 수락관에서 죽어나가는 한이 있어도 맛을 잃은 최고상궁으로 남을 수는 없다. 내가 맛을 잃은 건 찰나였지만 이 수락관을 지켜온 나의 세월은 영원해야 하니까. 자운의 눈가에 고인 것은 눈물인가 아니면 독한 연기 때문인가. 다니는 그 순간 자운이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삶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불쌍한 여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스승님의 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님이 원하시는 맛이 무엇이든 제여가 기억하고 만들어내겠습니다. 자우는 멈칫했습니다. 제자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도구로만 생각했던 아이가 자신을 향해 내미는 그 서툰 위로가 평생을 차갑게 살아온 자운의 가슴에 아주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 내가 무엇을 감당하려 하는지 아느냐. 하지만 자운은 다니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수락관의 화로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왕의 수라상이 오릅니다. 그것은 다니와 자운에게 매일매일 목숨을 건 전쟁터였습니다. 그날 밤 수락관 뒷뜰에는 정말로 하얀 소금꽃이 피어났습니다. 자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니의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피어난 그 꽃들이 두 사람의 위험한 비밀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수락관의 아침은 전쟁터보다 치열했습니다. 왕의 옥체에 올릴 아침 수라를 준비하는 시간. 자운 상궁의 손끝은 정교하게 움직였으나 정작 음식의 간을 맞추는 대목에선 찰나의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을 대신하는 것은 오직 다니의 눈빛뿐이었습니다. 너무 밋밋하다. 다니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자운은 즉시 간장과 볶은 소금을 배합한 간장 소스를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다니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적당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수락관의 암호이자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생존의 주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왕이 평소 즐겨 찾는 도미면이었습니다. 도미의 살을 발라내고 각종 채소를 고명으로 얹어내는 이 요리는 미각이 예민한 왕에게는 조금이라도 간이 어긋나면 단번에 들통이 날 위험천만한 메뉴였습니다. 갑자기 수락관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내관 하나가 들이닥쳤습니다. 오늘따라 주상 전하께서 기분이 좋지 않으시다. 수라가 조금이라도 입에 맞지 않으면 수락관 상국 나인 모두의 목이 달아날 줄 알라. 공포가 수락관을 덮쳤습니다. 다른 나인들은 벌벌 떨며 몸을 웅크렸지만 자우는 태연히 도미를 손질했습니다. 그녀는 다니를 향해 눈짓했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마라. 다니는 도미 살점에 얹을 고명을 준비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스승의 등에 맺힌 식은땀이 보였습니다. 자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미각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도미 육수를 우려내는 솥 앞에서 자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이다. 육수의 농도가 변했다. 다니는 육수솥에 들어갈 팥뿌리와 무의 양을 조절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우는 이미 다 우려진 육수에 간을 하려 했습니다. 다니가 급히 다가가 자운의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팥뿌리를 조금 더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미의 비린 맛이 잡힙니다. 자운은 다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찰나였습니다. 자운은 입술을 깨물며 다니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수라가 나가는 순간까지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수라상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자운과 다니는 대전 밖 행랑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왕이 수저를 드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왕의 낮은 헛기침 소리가 이어지자 자운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혹여 짜단 말인가? 아니면 싱겁단 말인가? 자운은 본능적으로 다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은 사제의 손이 아니라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서로를 붙잡은 조난자의 손과 같았습니다. 문 너머로 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의 도미면은 예전보다 깊은 맛이 나는구나. 마치 잊고 있던 고향의 맛 같아. 왕의 칭찬이 떨어지자 자운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니는 자운의 손을 놓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운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행랑 뒤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락관의 최고 자리를 노리는 부상궁이 두 사람의 비정상적인 호흡을 수상쩍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구나. 왜 자우는 늘 저 아이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가? 분명 무언가 있다. 부상궁의 서늘한 눈빛이 두 사람의 등을 향해 꽂혔습니다. 위태로운 수라상은 이제 단순히 미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탐욕과 질투가 섞인 더욱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락관의 밤은 낮보다 더 차갑고 깊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도미면 사건 이후 자운 상궁의 처소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자운은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무능력을 어린 제자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밤마다 자괴감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운은 다니를 앞에 앉혀두고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왕의 입맛을 맞췄다고 해서 우쭐해하지 마라. 그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내일부터는 더욱 독하게 혀를 단련시킬 것이니 각오하도록. 다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다만 마님께서도 저와 함께 조금은 쉬셨으면 합니다. 마님의 손이 요즘 들어 더 자주 떨리십니다. 닥쳐라. 자운이 찻잔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하고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누가 너더러 내 걱정을 하라 했느냐. 너는 그저 내 명에 따라 맛을 보고 간을 맞추고 죽을 때까지 내 그림자로 살면 되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자운의 소리침은 분노였으나 실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니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자신의 가식적인 권위가 무너질까봐, 그리고 이 아이마저 자신 때문에 위험해질까봐 스스로를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는 깨진 찻잔 파편을 조용히 주워 담았습니다. 마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님께서 왜 저를 혹독하게 대하시는지 저를 도구로 여기려 애쓰시지만 사실은 저를 지키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마님의 비밀에 다가서면 제가 다칠까봐 그래서 더 매정하게 대하시는 거잖아요. 자운의 몸이 굳었습니다. 다니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운은 뒤를 돌아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너무 영특해서 문제야. 그래서 더 위험하다. 자운은 다니의 머리칼을 거칠게 헝클어뜨리며 돌아섰습니다. 내일부터는 궁의 가장 귀한 식재료들을 다루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는 절대 같은 곳을 보지 않는다. 너는 바닥을 보고 나는 하늘을 본다. 그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자운은 다음 날부터 다니에게 자신만이 알고 있던 은밀한 요리 비책을 조금씩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입으로는 독설을 내뱉었지만 손길은 어느 때보다 세심했습니다. 다니는 자운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승의 그 삐뚤어진 애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신이 어떻게든 이 궁궐에서 자운을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한편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부상궁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드디어 제 발로 꼬리를 밟히는구나 자운. 내 그 잘난 미각이 다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내일 수라상에서 확인해 주마. 부상궁은 수락관의 식재료 창고에 몰래 들어가 간장독에 미량의 독초 가루를 섞어두었습니다. 그것은 혀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맛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교묘한 약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왕의 수라상에는 자운과 다니의 운명을 뒤바꿀 치명적인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엇갈리는 진심, 그러나 서로를 향해 뻗어가는 애틋한 마음은 그렇게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위태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락관은 불길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의 생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올린 진상품들로 수락관은 분주해야 마땅했으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부상궁이 미리 손을 써둔 간장 독에서는 미세하게 비릿한 향이 풍겨 나왔습니다. 다니는 솥을 젓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평소에 깊은 간장, 향과는 확연히 다른 혀끝을 톡 쏘는 아린 맛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 이 간장 어딘가 이상합니다. 다니가 다급히 자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자운은 수락관을 감찰하러 온 최고상궁의 눈치를 보느라 다니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느냐? 왕의 생신상에 올릴 어복쟁반이다. 잡스러운 말 말고 어서 고명이나 준비해라. 자운은 다니가 내미는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맛을 보지 못하는 자운에게 있어 숟가락은 오직 연기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짐진 맛을 보는 척하며 다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다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운은 이미 자신감이 지나치게 앞선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다니의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간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패착이었습니다. 부상궁이 넣은 독초 성분이 섞인 간장은 혀가 온전한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마비 증상을 일으켰으나 이미 미각을 잃은 자운에게는 아무런 경고도 주지 못했습니다. 자운은 평소처럼 소금과 간장을 듬뿍 넣었습니다. 잠시 후 최고상궁과 부상궁이 수락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자운상궁, 오늘 아침 수라는 전하의 기분이 좋으셔야 할 텐데 내가 직접 맛을 보아도 되겠나? 최고상궁의 날카로운 물음에 자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요리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부상궁이 비릿하게 웃으며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방금 자운이 완성한 어복쟁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상궁이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부상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헛구역질을 하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소금 덩어리인가? 아니면 독인가? 수락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고상궁이 다가와 음식을 맛보더니 경악하며 자운을 쏘아보았습니다. 자운상궁, 이게 무슨 망발인가? 자네가 이 나라의 최고상궁인가? 전하의 수라에 이런 치명적인 짠맛을 내다니 제정신인가? 자운은 당황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맛을 보려 하자 부상궁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맛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혀가 마비될 정도의 독초향이 진동을 하는데 맛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왜 잘못된 줄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부상궁의 일갈에 최고상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자운, 대답해라. 정말인가? 자네 미각을 잃은 것인가? 수락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자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니는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녀가 나서서 자운을 변호하려 했지만 자운은 다니의 팔을 잡아 저지했습니다. 최고상궁 마님, 그것은 말할 필요 없다. 오늘부로 자운상궁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관청에 넘겨 국문을 받게 하라. 최고상궁의 서슬 펄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금유군들이 수락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자운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각을 잃었다는 치욕보다 다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다니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스승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자운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마님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마님은 그저 제 실수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전하려 하셨을 뿐입니다. 다니가 제 발로 화염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자운은 고개를 들어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나, 안 된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곳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은 곳. 을금부 지하 감옥은 습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자운과 다니에게 닥친 현실은 그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수락관의 법도에 따라 왕의 수라를 모독한 죄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가 완강히 자신의 실수라 주장하며 자운을 감싸고 돌자 최고상궁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좋다. 내일 열릴 왕의 생신연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자만이 살 길을 찾을 것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둘 다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경연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운은 감옥벽에 기대어 앉아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의 미각은 여전히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나 너만이라도 빠져나갔어야지. 자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니는 흙바닥에 앉아 묵묵히 헝겊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마님, 전하의 입맛은 단순히 혀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가장 그리워하시는 것은 수학가의 진수성찬이 아니라 잊힌 고향의 기억입니다. 다음 날 생신연이 열리는 연회장 옆 수락관은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자운과 다니는 부상궁이 파놓은 함정을 뒤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식재료들만을 골라냈습니다. 말린 무청, 묵은 된장, 그리고 겨울 끝에 얼어붙은 눈 속에서 캔 달래가 전부였습니다. 부상궁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그런 것으로 전하의 옥체를 만족시키겠다고? 차라리 스스로 목을 매는 게 빠를 게다. 자운은 말없이 다니의 손길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미각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억을 다니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어떤 재료를 넣을 때 전하가 미소를 지었는지, 어떤 향을 맡을 때 전하의 눈가가 촉촉해졌는지, 수십 년간 수락관을 지키며 쌓아온 수만 가지의 기록을 다니의 뇌리에 각인시켰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앞에는 수많은 사내진미가 올랐지만 왕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운과 다니가 올린 소박한 시래기 된장국과 달래무침이 상에 올랐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왕은 천천히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순간 왕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왕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 맛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굶주린 나를 위해 끓여주시던 그 맛이구나. 장내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부상궁은 안색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왕은 만족스러운 듯 자운과 다니를 불렀습니다. 이 요리를 만든 자가 누구냐? 혀끝이 아닌 내 마음을 요리한 자가 누구냐? 자운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절대 미각이라는 허상이었음을. 그녀의 혀는 맛을 잃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생 다니를 통해 이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준비해왔던 것임을. 전하, 이는 수락관 나인 다니의 혀와 늙은 상궁 자운의 기억이 합쳐져 만든 것입니다. 왕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상궁은 여전히 음모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리 준비한 독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흔들리고 왕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전하, 다시 한번 수락관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상궁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운과 다니는 왕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동시에 자신들에게 씌워진 반역의 누명을 스스로 벗겨내야 하는 마지막 국면에 봉착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왕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부상궁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운 상궁이 올린 국에 독이 들었다. 저들이 전하를 시해하려 했다. 호위군들이 달려들어 자운과 다니를 포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운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왕의 곁으로 다가가 왕의 입술 끝에 묻은 국물색을 살폈습니다. 독이라면
팥죽색으로 변해야 할 국물은 오히려 맑은 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독이 아니다. 자운의 단호한 외침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상궁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이 국에 들어간 것은 독초가 아니라 내가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미각을 찾기 위해 스스로 먹어온 감각해독제입니다. 부상궁. 내가 내 간장 독에 섞어둔 것은 독초가 아니라 혀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약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내 몸을 정화하기 위해 이 재료들을 섞어왔기에 독은 오히려 약이 되었습니다. 부상궁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우는 이어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의 눈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자우는 이미 자신이 미각을 잃은 날부터 언젠가 올 이런 날을 대비해 자신의 몸을 거대한 독성 시험지로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쓰러지신 이유는 독 때문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수년간 스트레스로 인해 체내에 어혈이 뭉쳐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올린 달래무침과 시래기국은 그 어혈을 풀어내기 위해 쓴 처방이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피를 토하신 것은 뭉쳐있던 독기가 밖으로 배출된 것이니 곧 깨어나실 것입니다. 그 말대로 왕의 얼굴에서 흑빛이 사라지고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부상궁의 계략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부상궁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가 밝혀져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미각을 잃었다고 알려진 상궁이 사실은 자신의 몸을 바쳐 왕을 살리는 신의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니. 연회장은 곧 경외심과 찬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운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의 혀는 여전히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제 맛이 아닌 마음으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나, 보았느냐? 소금꽃은 짠맛이 혀에 닿을 때 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절벽 끝에 닿을 때 피는 것이란다. 자운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다니는 자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핀 소금꽃은 비극의 꽃이 아니라 진실이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왕은 자운의 공을 치하하며 그녀를 수락관의 원로로 높이려 했으나 자운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이제 늙은 상궁의 혀는 그 임무를 다했습니다. 저보다 더 맑고 순수한 혀를 가진 아이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자운은 다니의 손을 잡고 수락관의 마지막 인사를 마쳤습니다. 수락관의 나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운의 떠남을 배웅했습니다. 다니는 자운이 평생을 걸쳐 기록해온 비전 장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요리법뿐 아니라 요리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스승의 따뜻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궁궐을 떠나는 날 자운은 다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나, 너는 이제 나의 그림자가 아니다. 너만의 맛을 찾아라. 누군가에게는 고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는 그런 맛. 혀가 아닌 마음으로 요리한다면 어떤 재료로도 최고의 성찬을 차릴 수 있을 것이다. 다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언젠가 제가 만든 음식을 꼭 다시 맛보러 와주세요. 그때 마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드시게 될 거예요. 자우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궁궐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흩날리는 눈발이 마치 하얀 소금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궁궐 수락관은 다시금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새로운 최고 상궁이 된 다니가 차려낸 수라상은 왕뿐만 아니라 궁의 모든 이들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수락관에는 전설적인 상궁의 손길이 남아있다고. 어느 화창한 봄날 수락관 뒷마당 장독대 옆에 하얀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다니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소금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스승의 마음이 담긴 소금꽃이 봄바람을 타고 궁궐 전체로 향기롭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